중도. 네. 진선. 진선이시고요. 진선이요. 진선이세요? 네네. 아,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그 개정되는 화원 화투 커리는 좀 들으셨어요, 어머님들? 네. 그 화원 같은 경우는 이제 1학기 집중이수제처럼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앞부분이 이제 중간고사 때 양적 관계랑 분자의 구조를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것 같고요. 원래 이 분자의 구조 단원이 암기 파트여서 제일 쉬운 단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양적 관계가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때 한 뭐 25문제에서 30문제 나오다가 이제 반반 갈라지니까 조금 이제 난이도는 떨어질 수 있는데요. 대신 시험 분량이 많아서 공부해야 될 분량이 많아서 사실 중간고사 기간에 이 진도를 다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때 양적관계만 시험을 볼 때는 저도 한 3주 정도 개념하고 4주차부터 막 본격적으로 막 문제하고 나중에 타임 어택 테스트 막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자 구조도 아이들이 방학 때 제대로 안 한 경우들이 생각보다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 설명이 들어가면 조금 이제 개념 진도들이 더 주차를 많이 차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는 더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또 중화 반응이 화학에서 킬러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2학기 기말고사의 시험을 보니까요. 제가 어제까지 직보가 끝났어요. 그래서 어제는 몰골이 진짜 너무 피폐하게 다크서클 막 내려온 상황이었는데요. 그 중화 반응이 2학기 기말고사에 볼 때는 아이들이 여름에 이제 중화 반응 특강을 들으면서 대비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1학기 기말고사에 이걸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이미 한 90%는 완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딱 내신 개강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바뀐 게 원래 2단원이 화학에서 제일 쉬웠는데요. 화학 평형이 화투에 있던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굉장히 빡세지는 거죠. 그런데 이 화학 평형이 양적 관계 2탄 정도 돼요. 그래서 양적 관계를 중간고사에서 못 봤을 때는 그래도 아이들이 2단원 그리고 그 이후에 3단원 할 때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내신을 회복시키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이제 양적 관계를 못하면 그냥 기말고사도 당장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평형은 양적 관계에서 변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중화 반응도 너무 어렵고요. 지금 현재 수능이 이과산 중화 반응, 뭐 이과연기 중화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게 고스란히 남았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과탐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요. 물화생지 중에서 화학은 난이도가 더 올라갔고 다른 과목들은 좀 상대적으로 더 내려가서 화학이 더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들 소식을 들으면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보통은 이제 중공 같은 경우는 워낙 화학 선택자가 좀 많기는 했고 그 다음 은광 같은 경우는 원래 1학년 때 화학을 하다 보니까 전학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동은 1등급이 이제 이전 교과 과정에서 1등급 9등급제에서 1등급이 한 8명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은광도 제 기억에 아마 1등급이 좀 인원이 어느 정도 1학년 전체가 하다 보니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광 가르칠 때 뭐 100점이 학교에서 5명 이 정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인원이 그래도 1등급 인원이 되는 학교예요. 그런데 이번 개정되면서 학생들이 물리나 화학 선택자가 훨씬 더 많아져서요. 기존의 일반 학교들은 한 100명 정도 화학이 일반적으로 선택을 했으면 그 학교들이 한 160명, 70명 정도로 화학 선택자가 훨씬 더 늘었어요. 그리고 5등급제로 바뀌다 보니까 1등급 인원은 훨씬 더 늘어나기는 하겠죠. 자, 그러면 1등급을 이제 꼭 받아야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인원도 더 많아지는데 5등급 제다 보니까 아이들이 1등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훨씬 더 이제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 고3까지는 어쨌든 수능에서 화원, 화투 선택자들이 굉장히 적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신할 때도 지금 현 고3 같은 경우는 에이, 화학은 내신 버려. 왜냐면 난 수능 선택 안 할 거야. 그래서 생지로 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수능에서 이제 통합과학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내신 커리를 타냐가 대학에서 정시에서도 보게 되기 때문에 물리나 화학 선택자도 많아지고 또 점수를 잘 받아야지만 비중이 이제 중요하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의 내용이 뭐냐면 물질과 에너지 파트인데요.
아마 어머님들 중에서도 물질과 에너지까지 선행을 안 하신 어머님들이 이제 안 시키신 어머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자체도 지금 원래 화투가 고3 때 선택을 하고 A, B, C 이렇게 받다 보니까 굳이 화투를 선행을 해? 뭐 굳이 뭐 이런 분위기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2학기 내신에서 화투에서 한 3분의 2 정도 내용이 이 물질과 에너지라는 과목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원은 한 3번, 4번 심지어 시키셨다고 하는데요. 물질과 에너지는 처음 한 번도 안 시키신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물질과 에너지도 보시면요. 이것도 마찬가지 2학기 전범위 시험을 보다 보니까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수능에서 화투가 계속 이제 표점 1등 하다가 이번에 생원에 내주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생원이 이번에 올해 굉장히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수능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수능 끝나고 제가 처음 들은 소식이 생물 어려웠어요 하는 얘기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화원, 화투가 올해도 표점이 좋았던 게 표점이라고 하는 게 아주 어려운 과목을 상대적으로 잘 보면 표점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화투는 계속 해마다 표점 최고점을 계속 달고 가는 게요. 과목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거의 한 8, 90%는 다 계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처음 중간고사 봐야지 되는 파트가 기재 양적 관계인데요. 양적 관계 3탄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더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화원 교과 과정은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정도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으면요. 이제 화투로 가면은 온도도 달라지고, 뭐 부피도 달라지고, 뭐 이런 조건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들어가서 화원에서 양적 관계를 망하면 화투에서 물질과 에너지 기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양적 관계는 너무너무 많이 중요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앞쪽에 또 처음 기체의 양적 관계부터 교과서 자체가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액체, 고체, 용액 파트도 다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액체, 고체만 살짝 좀 씻고요. 나머지 그냥 다 계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3, 4단원이 기말고사 범위일 것 같은데 여기가 다 에너지 파트거든요. 에너지도 다 계산인데 사실 화투 전체에서는 엔탈피, 헬스의 법칙 이런 에너지 파트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데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요. 처음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적 관계는 이제 확장이지만 많이 그래도 좀 양적 관계를 공부를 했다 보니까 익숙한데 엔탈피가 뭐지? 헬스? 뭐 너무 그냥 낯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이제 교과 과정에서 접해서 에너지 파트도 어려워하고요. 그 다음 자유에너지가 다시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전 교과 과정에서 이제 빠졌던 자유에너지도 또 들어오고 그리고 반응 속도도 또 이제 양적 관계 4탄 정도 돼요. 그래서 중간 기말고사에 다 양적 관계에서 변형. 그러니까 양적 관계에서 이제 화투는 기체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이 또 양적 관계에서 다 확장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행인 거는 4년기 평형은 물질과 에너지 안 들어가요. 제가 고3 화투를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단원이 바로 4년기 평형이거든요. 그래서 4년기 평형은 이제 화학 반응의 세계라고 해서 그 다음 커리로 넘어가는데요. 화학 반응의 세계는 정말 이제 선택이 조금 더 줄어들 이제 전망이라서 어쨌든 물질과 에너지까지는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양적 관계에서 더 확장이다 보니까 많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머님들께서 제가 지난번 설명을 하고 나서요 어떤 어머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왜 물질과 에너지 수업은 그동안 대체에서도 별로 없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를 하기에는 어쨌든 하원이 어느 정도 완성돼서 가야 되다 보니까 수요가 이제 그 다음 단계니까 좀 줄어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대체에서 화투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고3 자체가 지금 어머님들도 다 아시는 아주 큰 학원으로 다 몰빵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화투를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도 거의 없으세요. 저도 사실 심지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투 수업 의뢰 들어오면 화투 귀찮아서 안 해요. 수업 준비할 거 너무 많아져서 뭐 학원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리제트 시켰거든요. 근데 최근에 화투가 대체해서 엄청 전교권 아이들이 수능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 화투 수능을 다시 이제 막
이제 준비를 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올해도 만점자가 나왔고 작년에도 만점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투는 정말 이제 수업 준비가 화원은 놀면서 이제 가서 수업하면요. 화투는 좀 진짜 수업 준비해서 가야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수능 화투는요. 내신 화투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수능 화투를 계속 준비하면요. 내신 화투는 약간 놀면서 가는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화투는 수능 화투 쪽으로 가면서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1학년 통합과학이랑 2학년 화원 내신으로 오면요. 굉장히 판도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치 같은 경우는요. 2학년 내신은 그냥 수능이에요. 수능. 그래서 제가 이 여기 보시면은 한 페이지 펴시면 막 제 자랑이 좀 적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제가 항상 바빠가지고 브로셔를 리뉴얼을 안 해서 사실 작년 초에 만든 브로셔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추가된 내용들이 이제 올해도 서울대 의예 간 친구들이 중동에서 서울대 의예 간 친구들이 저한테 수업 들었던 친구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전부 다 이제 아이들이 최종 결과를 몰라서 그런데 제가 은광에서도 서울대 의예 간 친구들이 저한테 수업 들었었고요. 해마다 서울대 의예 간 친구들이 제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그 중동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면요. 제 작년 초에 중동고 이제 내신반을 여기서 큰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요. 전교 1등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막 먼저 제가 학생을 보기 전에요. 학원에서 먼저 연락이 막 왔어요. 선생님 전교 1등 잘 잡아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요. 나중에 또 다른 학원 통해서 전교 2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전교 1등과 전교 2등이 제 수업을 다 들었는데요. 전교 1등이 사실은 오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저도 잘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다 팀 짜서 오거나 아니면 개인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전교 1등이 오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몰래 전교 2등이 다른 학원에서 비밀 이러면서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교 1등, 2등을 다 가르쳤는데요. 1년을 지나면서 전교 1, 2등이 판도가 바뀌었어요. 그게 왜 바뀌었냐면요. 사실 저는 두 아이를 다 가르치니까 사실 둘 다 너무 이제 다른 모양으로 서로 더 장점이 많은 친구들이었는데요. 이 1학년 내신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2학년 수능 유형의 문제에 갔을 때 약간 이제 조금 또 격차가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인근 학교들은요. 거의 화학 자체가 그냥 수능이에요. 수능 기출인데요. 수능 기출에서 너무너무 변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오신 어머님들의 학교들만 살짝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중동은 선생님이 좀 많이 바뀌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3년 전에 가르치신 선생님이 다시 고3 있다가 고2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2학년 가르치시던 선생님이 고3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가르치시던 선생님 중에 어떤 선생님은 그만두셨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패턴들이 많이 바뀌었었는데요. 중동의 특징은 정말 변형이 많아요. 근데 다 수능 베이스에서 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3월 개강을 하면요. 전교 1등, 2등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은요. 사실 그뿐만 아니라 나 한 공부한다 하는 전교권 친구들은요. 이미 겨울에 그냥 웬만한 자이스토리, 마더텅 기출 문제들은 다 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신 개강했을 때요. 아까 그 전교 1, 2등이 판도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전교 1등도 너무 잘하고 전교 2등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절대 막 얘가 내신스럽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 미묘한 차이로 1, 2등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방학 때 이미 거치면서 그냥 고3 기출 정도는 많이 푼 친구들이 이미 3월 내신에 딱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개념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큰 학원에서 그냥 친구 따라서 왔다 갔다 한 친구들은요. 아직까지도 모레 정리부터 제가 다시 손봐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3월 내신 때 이미 결과는 이미 여기에서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건요. 겨울에 정말 빡세게 해야지 돼요. 겨울에 정말 빡세게 해야지 되는데요. 제가 한편으로 아쉬운 건요. 겨울에 이 정도를 해놔야지만 점수가 확 내신대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학원마다 약간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실 팀으로 겨울
겨울에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쭉 가는 경우들은요, 그 팀 전체 인원이 다 잘하지 않거든요. 제가 어느 학원이나 딱 오픈해서 가면요, 화학 처음 하는 느낌이에요 부터 화학 아주 잘해요가 섞여 있어요. 현장에서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요즘은 코로나 지나면서 대체해서 팀이 좀 많이 약해지긴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팀을 이제 한참 대체해서 팀이 강할 때는요, 전교권 친구 한 명에 그 친구랑 친한 친구들이 한 17명 팀을 짜서 와요. 그럼 어떠냐면, 선생님 저 2년 전에 해서 사실 기억이 안 나요 하는 친구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하는 전교권 친구까지 다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특이한 건요, 저는 전교권 친구에 맞춰서 수업을 빡세게 해줘도요, 화학 처음 하는 느낌이에요 하는 친구가 울면서 따라와요. 왜냐하면 팀에서 안 도태되고 그 다음에 내 친구들 점수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화학 처음 해요 하는 친구인데, 선생님 다음에 진도 뭐 나가실 거예요? 나 여기 2단원 나갈 거야. 선생님 저 미리 그냥 개념만 듣고 올게요. 그러면요, 화학 두세 번 들었는데 중딩 때 들어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보다 일주일 전에 예습하고 온 친구가 더 잘 따라와요. 그래서 저는 분명 겨울에 고3 기출을 가르쳤는데 이 친구들이 숙제만 제대로 잘 해서 오면요, 그냥 처음 듣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냥 심화반 레벨로 분명 수업을 했는데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또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화학 처음이에요. 인데 학교가 기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고3 자료가 나갔는데요, 숙제를 너무 잘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등급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태도가 이렇게 쭉쭉 끌고 갔을 때 나 열심히 따라갈 거예요 만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또 저도 오픈 수업도 하기도 하고요. 또 학원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오픈 수업을 할 때는 되게 이제 정말 어려워요.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요, 분명히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중간 그리고 하위권 친구들도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가면요, 못하는 친구는 어렵대요 선생님 하고 학원에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얘 중간고사 시험 봐야 되는데 고3 기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 어렵죠? 당연히 고3 기출이면 어렵대요. 우리 아이한테 안 맞는 수업 같아요. 해서 나가요. 아웃돼요. 잘하는 친구들은 제가 그 어려운 자료들 주잖아요. 그런데 수업 중에 그걸 풀이를 많이 하면요, 다른 아이가 또 어렵대요. 해서 나가요. 그래서 레벨 맞추기가 힘든 게, 왜냐면 각각 다 따로 놀아요. 친구들이 서로 친하지 않으니까요. 어머님은 집에서 듣는, 아이가 하는 얘기만 듣는 거잖아요. 아이가 가서 이 수업 어려워 하면은 그냥 아웃. 또 이 수업 쉬워 하면 아웃. 그래서 되게 중간 지점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게 이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름으로 또 저희 절충선을 찾기는 했어요. 오픈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절충해서 애들이 잘 끌고 오는 절충선을 찾긴 했는데, 제가 사실 대체해서 좋아하는 수업들은 사실 팀 수업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제가 데리고 가서 이 아이들이 최대 효과, 극대화 내는 수업을 하게 하는 거, 그게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인데요. 제가 사실은 최근에 화원 하투가 수능에서 선택자가 없어서 망했잖아요. 제가 작년에 중동고가 이제 고3 수능 내신하다가 고3 수능까지 간 거예요. 하투 수능까지 가서 이제 길에서 그 친구를 제 수업 듣는데 제가 만난 거예요. 안녕 하고 헤어졌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 수업에 와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 친구들이요 옆에 밥 먹는다고 이렇게 그 대치동 식당에서 줄 서 있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어느 선생님이야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우리 화학쌤이야.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냐면 화학 선생님들 다 굶는데 저 수능학원에서 다 굶는, 저 쌤 수업 없겠다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작년에도 시간표가 없어서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겨울에 이제 만들어진 반들이 거의 1년이 가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 정말 틈새로 억지로 구겨 넣어서 수업이 꽉꽉 들어가서 학원 원장님들께서 작년에도 아니 화학 선생님 중에서 선생님만 바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실은 호황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이제 마지막 수능으로 바뀌고 있고 또 이제 과독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올해는 또 모르는 일이지만 항상 감사하게도 저는 호황을 계속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호황이 그냥 저희 진심이 통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저는 정말 제가 이제 아까 원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수다 떨면서 저희 아이들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제 제가 저희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가르치는 직업은 안 할래 이런 얘기를 제가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왜 하면 엄마처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면 나는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강의를 하는 내내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도 공부하는 게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뭐냐면요. 작년보다 올해 더 좋은 걸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수능 문제도 계속 유행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신유형이 나왔을 때 이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풀어내지? 저는 그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학기 중에 뭔가 어딘가를 움직이거나 그냥 심지어 이제 정말 막 수능 6평, 막 9평 이럴 때는요 아침 9시부터 나가서 카페에서 저 수업 준비를 해요.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이 올해 제 수업 들은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문자가 거의 한 9시 반 10시에 이제 학생들 문자들이 다 뿌려지고요. 그리고 피드백이 다 가고 그리고 그때 이미 수업 준비가 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수업 준비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인강에서 되게 핫할 때는 사실 좀 더 젊은 시절에 인강에서 되게 핫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막 이제 회사들마다 뭐 대성이나 이티스나 수업 강의해 달라고 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잘 가르쳐요. 저는 그만큼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자면요. 제가 앞에 이렇게 막 자랑을 써놨어요. 저희 팀이 예를 들어서 학교들마다요. 뭐 팀이 보통 6명, 7명 이렇게 조직이 돼서 오면요. 저희 팀 아이들이 아주 잘하는 전교권만 있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교권에 들 수 있는 한두 명의 기타 친구들, 중상 정도 되는 친구들인데요. 제가 잘하는 건 이 방법으로 했을 때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 풀 수 있어 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정말 머리가 영특한 친구들은 빨리 배워서 빨리 풀이를 고치기도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좀 많이 느리고 힘들게 하면서 따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요. 사실 아주 깨끗한 도화지. 아까 제가 화학 처음 해요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도 효과가 잘 나타나요. 왜냐하면 배운 게 하나도 없어서요. 제가 푸는 방식으로 그대로 풀면요. 그냥 몇 줄로 문제를 수능 문제까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배우는 친구들 중에서 아까 제가 중동고에서 전교 1등 했다는 친구들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제가 내신 수업 중화 반응할 때 그때 막 설명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중화 반응을 이렇게 풀어야지 제일 쉽게 풀어 하고 제가 막 오픈해서 수업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입을 벌리고 한 1분 정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풀이는 처음 듣는데 이런 느낌이 확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막 중동고 전교 1, 2등 하면은 온갖 학원에서 대형 강의 좋다는 강의를 다 들어봤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푸는 방식은 수능에서 아이들이 30분 안에 20문제를 푸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지 제일 짧게 효율적으로 풀어 하는 건데 그게 막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냥 원리로 접근하는 건데 저는 생각할 때 아이들이 제일 내신에서도 어쨌든 50분이지만 막 양적 관계만 시험에 들이다 나올 때는요. 킬러를 풀면 또 킬러가 나오고 킬러를 풀면 또 킬러가 나오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지수 x, y, z를 풀어서 자이스토리 풀이처럼 한 장에 걸쳐서 풀면요. 나머지 5문제, 6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처음에 풀 때부터 이 문제의 조건을 아주 간단하게 접근하는 건데요. 제가 중화 반응은 그냥 이온수 변화 원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 원리로 개수를 얘는 산은 몇 개, 염기는 몇 개라고 하면 되겠다 하는 원리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퍼즐판에 퍼즐 조각을 완성하는 것처럼 산은 몇 개였는데 이온수가 몇 개로 바뀌었네 하는 게 원리가 보이기 때문에요. 재밌는데요, 선생님?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화학은 정말 재밌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관계도요.
복잡하게 XYZ로 풀면은 결국은 막 풀어내다가 못 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중간에 답을 도출하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진선 너무 어려워요. 진선도 화학이 너무 어려운 게요. 선생님이 번역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4단원 가르칠 때는 이게 무슨 한 10년 전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도 왜 가르치시지? 하는 내용도 사실은 좀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내신이 학교별로 살짝 특색이 있는데요. 중동은 정말 수능 베이스로 너무 어렵고 진선도 되게 변형을 많이 하셔서 어려우신데 진선만의 독특한 문제가 있어요. 딴 학교에서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올해도 또 진선 전교권 친구가 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정말 똑똑한 거예요. 제가 역대 가르쳐 본 친구들 중에서도요. 와 진짜 똑똑하다 하는 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친구예요. 그런데 양적 관계를 1학기 중간고사 때 완전 망했대요. 완전 망했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배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알았거든요. 아, 그 유명한 그 학원. 근데 그 학원에서 다니는데요. 어쨌든 그냥 선생님이 가르친 걸 베이스로 자기 혼자서 푸는 거죠. 근데 그게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머리가 똑똑한 애들은요, 답을 도출해요. 10분 걸려서 도출을 해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시간 안에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아니 너 정도 되는 친구가 왜 양적 관계를 망했어? 그냥 숙제할 때는 10분 걸려서 성실하니까 해서 왔는데 아이가 정말 좋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배웠으면 시간이 남을 수 있는 거죠. 저 가르친 친구 중에서 경계고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예비고부터 제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한 2년 전에 수능에서 이제 서울대가 그2 과목 이제 필수가 빠지면서요. 1, 2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수능에서. 그래서 2를 선택한 친구들이 표점이 너무 높아서요. 1 선택한 아이들이 특히 현역에서 그때 발빠르게 못 움직인 아이들은 표점 싸움 때문에 서울대 공대만 붙여놓고 다시 온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저한테 화투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투 개념부터 이제 작년에 했었거든요. 개념 겨울에 하고 이제 목표는 뭐냐면 이 대치동에서 재수한다 하는 친구들이 다 가는 이제 재종이 2월 중순에 개강인데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재수생들한테 붙었을 때 밀리지 않게 빨리 개념 빼주시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비고부터 가르쳤으니까 제가 얼마나 애정이 좀 하겠어요. 정말 막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재수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재수하는 친구들이요. 그 재수를 결정하기까지 마음이 정말 쉽지 않아요. 이 공부를 1년을 다시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으로 그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제가 개념 막 가르쳐가지고 기출문제 막 겨울에 다 풀려서 정말 재종에 떡하니 이제 따라갈 수 있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재종 다니면서 제 수업을 또 1년을 화두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능 마치는 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수능 끝나고 밤에요. 선생님 저 10분 남았어요. 저 만점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방법대로 하면요. 화투 수능에서도 시간이 남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산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 하고 원리만 잘 가르쳐줘도 산수할 때 머리가 팽팽 돌아가면서 시간이 30분이 아니라 20분 안에 다 풀어내고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제가 화투를 가르치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능 최근에 안 가르치신 선생님들이 올해 물질과 에너지 수업 하시는 거 듣지 마세요. 그 실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저는 정말 밤새면서 이 아이들 점수를 올려주기 위해서 그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이 아이들 문제를 풀어주고 수업 준비를 했거든요. 수능 화투를 안 해본 선생님이 올해 물질과 에너지 수업을 하면요 공부하면서 학생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 수능 화투 작년에 안 했네? 그냥 시작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화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거의 절반의 수업은 수능 수업으로 거의 절반 정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내신 수업이 나머지 절반 정도 되는데요. 이제 사실 과도기여서 판도가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제 수능 통합과학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들 내신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다시 내신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더 맞추고 있는데요. 내신을 잘 보려면 수능 유형의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야지만 내신을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배워야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제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제가 대체에서 오래 있으면서 상위권 아이들은 뭐 이렇다 하는 그런 상위권 아이들은 저 수업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아까 학원에도 지금 전과목 만점자 이제 붙었잖아요. 저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외대부고 친구였는데요. 외대부고에서 제 팀으로 들어온 친구들 중에서 사실 현역으로 서울대 의대 간 친구들도 여러 명 있었거든요. 잘하는 그룹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름이 너무 익숙해서 보니까 제 수업 들었던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사실 저한테 수능을 들었던 건 아니고요. 화투 내신을 들었어요. 외대부고 화투 내신을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까지는 어쨌든 서울대 의예 간 친구들이 제 수업을 계속 들었는데요. 아까 중동고에서 전교 2등 했던 그 친구는요. 중동고에서 그게 객관식 양적 관계 만점자가 딱 3명 나왔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막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주관식을 막 쓰다가요. 마지막 답에 더하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답이 10이었으면 9 이렇게 도출이 된 거죠. 선생님이 부분 점수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85점이 나왔어요. 1등급 커트라인. 그래서 저한테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기말고사부터 제 수업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에 100점이 나왔는데요. 100점이 그게 8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등급 간당간당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정말 마음이 이제 조마조마 정말 꼭 그 성적표 나올 때까지. 근데 다행히 1등급 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3단원이 원래 중간고사일 때 3단원이 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단원도 딱 고인원 정도 100점이 나와서 2학기 기말고사까지 정말 항상 이 매번의 시험이 그냥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느낌으로 지나가시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막 어머님도 너무 걱정하시고 아이도 너무 떨고 그런데 어쨌든 좋은 결과 나와서 서울대 의예에 갔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 수업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저는 수능 형태로 제일 간단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는 안 계신 것 같고 아까 경기고의 어떤 어머님께서 학원에 상담 전화가 왔었대요. 그래서 내신 때문에 뭐 이렇게 문의를 한다고 겨울은 큰 학원 이제 보내실 것 같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머님들께서도 많이들 이제 고민을 하시잖아요. 큰 학원 가셔서 사실 제 생각에는 한 번, 2번 정도 들으셨으면 이제 또 다른 수업 방식을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선택이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는 친구들은 가르쳤을 때 되게 빨리 적응을 해요. 전교 1, 2등 막 스마트한 친구들은요. 제 방식으로 가르쳤을 때 빨리 방식을 배우고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아예 잘하거나 아예 깨끗한 도화지면 괜찮은데요. 어정쩡하게 X, Y 재수로 풀어온 친구들은요. 특히 여학생들이 약간 저도 여자지만 조금 남학생들이 산수에 강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X, Y 재수로 풀기 시작했는데 그게 습관이 든 여학생들이 생각보다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8주 정도 막 뜯어 고쳐도요. 새로운 문제만 보면 X, Y, Z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X, Y, Z이 무슨 문제냐면 수학도요. 우리가 막 어려운 문제 4점짜리 문제 이런 것들은 풀이가 여러 방식으로 갈라지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되게 고지식해서 막 미지수로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내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현실에서는 대학 가서 해야 돼요. 지금 수능에서 타임 어택을 맞추거나 혹은 내신에서 타임 어택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진짜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답을 도출해내야지 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 착한 여학생들은요. 선생님이 X, Y, Z로 가르치는 반에 가서 선생님 푸는 방식대로 습관이 이미 잡힌 거예요. 근데 심지어 클리닉도 했대요. 그래서 클리닉을 저도 앞뒤로 클리닉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제가 하는 클리닉은 사실은 제가 한 좋은 방식이 정착돼
해서 가야지 되는 게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고 나면은 보통 제가 1시간 정도는 뒤에 수업이 막 있다 이런 스케줄이 아니면 1시간 정도 풀고 가게 해서 숙제로 정착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수업 중에도 심지어 제가 문제를 풀릴 때 이런 방식으로 잘 풀었는지 그 정착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겨울은 되게 9주 안에 막 8주 안에 한 텀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럼 수업 중에 풀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마치고 나서 클리닉 할 시간도 생각보다 안 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 수업 3시간 하고 나면 뒤에 1시간 정도는 문제를 풀고 가게 해요. 그래서 딱 지금 배운 걸 딱 자기 습관으로 정착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느 학원인지 모르겠지만 클리닉을 7시간씩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새벽까지 붙잡혀가지고 그냥 했나 봐요. 근데 뭐냐면 새로운 문제를 보면요. 정말 풀이가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길어서 답이 나오면 괜찮은데 이렇게 풀이하다가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완자나 수특 2점 정도 간단한 문제일 때는 그게 문제인지 모르는데 수특 3점이나 이제 고3 기출로 가서 풀이가 엄청 길어지면요. 답을 유도를 못하고 결국은 문제 풀다가 그 다음 문제, 문제 풀다가 그 다음 문제 답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학생이었는데요. 이 여학생의 습관을 어떻게 고쳐줄지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왜 이게 안 뜯어 고쳐지지?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요.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요. 이미 그 습관이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막 정말 막 엄청 스마트한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우리 유형의 머리를 가진 친구라서요. 그냥 그게 편한 거예요. 새로운 방식이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어머님들도 사실 어느 학원이 좋은 학원인지 잘 모르시겠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풀고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집 가서 우리 아이가 지금 만일 화학 수업을 듣고 있으면요. 화학 숙제에서 좀 어려워 보이는 숙제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이렇게 열어보세요. 그래서 그게 막 XYZ로 엄청 내가 봐도 이게 풀이가 엄청 복잡하다. 그럼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기출 문제는 당연히 풀이가 길 수 있는데요. 그 풀이가 되게 간결하고 숫자로 나와야 돼요. 미지수가 아니라 요 숫자에서 예를 들어서 양적 관계도 정리만 딱 숫자로 잘하면요. 이게 답이 보이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복잡한 문자만 들이다 써서 막 엄청 거창하게 풀면 답이 안 나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풀이를 보시면은 아이의 습관을 빨리 고쳐주셔야 돼요. 습관이 정착되기 전에 좋은 습관으로 시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자면요. 저희 반 아이들이 제가 담당하는 팀들은요. 거의 1등급이 절반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관이 이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서 올해 그 친구들이 화투를 저한테 배우고 갔어요. 화투를 배우고 갔고요. 이제 작년에 기억나는 게요. 은관에서 100점이 중간고사 5명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때 팀 오픈이어서 사실 정말 여러 친구들이 그냥 오픈처럼 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희 팀에서 100점이 3명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치킨하고 피자를 쌌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몰랐는데 그걸 막 자랑질을 했어요. 어머님들께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제가 항상 수능 끝나고 내신 끝나고 애들 점수가 잘 나왔다 하면요. 이게 막 자랑질하고 싶고 막 너무 좋아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은광은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서 아마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들 중에서 은광이 제일 쉬웠는데요. 이제 어려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원하는 건 겨울 때부터 잘 배워서 중간고사로 바로 가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회가 안 돼서 내신대 들어왔다 하더라도 제가 최선의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할 건데요. 제가 잘하는 건 어쨌든 아이들 가지고 있는 기본 베이스에서 최상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건 제일 잘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만족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문자가 리뉴얼이 안 돼서요. 너무 이제 이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여기는 지금 경기고였나 봐요. 경기고 친구였는데요.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화학만 전교 석차가 1등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다 지우고 이렇게 보내는 너무 귀엽죠?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중3이었는데요. 저한테 고3까지 갔어요. 그래서 보시면 화학이 계속 다 맞았어요. 여기 수능이었는데요. 수능도 화학 50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서울대 발표 얼마 전에 났잖아요. 그래서 저 올해도 서울대 합격했다고 또 이쁜 여학생이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일 발표한 당일날 생각해서 보내주는 친구들이 있는 게 저는 항상 나 그래도 참 열심히 아이들 가르쳐서 아이들이 또 잊지 않고 바로바로 나한테 연락을 하네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제일 좋은 수업으로 또 아이들 인생에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추가로 받을게요. 시간은 제가 지금 비어있는 요일들이 있어서요. 근데 제가 학원에서 아직 요일을 못 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만약 괜찮다고 하는 요일들이 있으시면 예약을 걸어주시면, 왜냐하면 몇 개 걸어주시면 추합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비어있는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요일이다. 그런데 목요일만 딱 이렇게 되면은 나는 안 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의견들을 제 생각에는 방학 특강은 같이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내신으로 갈 때는 학교별로 갈라지시는 게 맞는데요. 그래서 방학 특강은 어느 정도 요일이 좀 보이는 데서 조금 더 붙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지금 가능한 요일은 지금 그 목요일 오후는 비어 있을 거예요. 일요일은 제가 저녁 시간 일단은 한번 일요일 오후가 되세요? 그러면 방학 특강 때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정규로 가야 될 타임이 이제 또 이제 학기 중에 생겨야 돼서 그래서 지금 특강 시간들은 제가 지금 몇 개 비워놓은 타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요일이 좀 맞으면 제가 가급적 맞춰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요. 네. 지금 오픈반 수업 아닌가요? 여기가 지금 오픈처럼 될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제 학기로 가면은 아마 이제 인원을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 학원에서는 팀 오픈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도 이제 학원마다 방침이 조금 달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시간은 지금 목요일하고 일요일 괜찮으세요? 저 여러 개 있어요 아직. 그런데 제가 순식간에 이렇게 차는 편이라서 네 맞춰보시고 어머님들 괜찮으신 시간대로 한번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목요일도 되고요. 일요일도 제가 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시간은? 목요일 오후 타임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시인지? 오후가 보통은 어머님들이 2시에서 5시? 네, 이 정도로 사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문자에는 네.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 6시 반도 있고 목요일 2시에서 5시, 금요일 2시에서 5시 이렇게 네네 맞아요. 근데 목요일은 지금 그 사이에 나가보려고요. 6시 반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이제 주말에만 들어올 수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외대부구나 막 이런 시간표 때문에 제가 이제 내신 때 시간을 써야 할 수 있어서 지금 비워놓기는 했는데, 만약에 어머님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쓰는 거는 네, 상관없어요. 네. 시간을 저희끼리 다 정해서. 그거 학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네. 여기